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도 여러분하고 만나게 됐는데 말이죠. 오늘 부동산 중개업 실무 특강이라는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실무 특강 시간이 참으로 어렵게 마련이 됐습니다. 대면 강의를 할까 이제 뭐 이렇게 비대면을 할까 해서 대면 강의로 하기로 했다가 또 요새 코로나가 다시 심해진 관계로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교육을 따라서 올해도 팬데믹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든 어려운 중개업 시장 여러분 충분히 고민도 하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대냐면 뉴모럴 시대라 그러죠. 뉴모럴 시대는 뭐냐? 그만큼 바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개업도 여러분 모든 부분들이 빨리빨리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중개업 시장의 변화를 보자는 거죠. 자, 어떻든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겠는데 뭐 양력이야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깐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강의가 뭐 2시간인데 2시간에 다 하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여나 오늘 강의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유튜브에 보면 현문길 TV라고 있어요. 아니면 자료로 들어가 보고 싶다면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행비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컨설팅이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와 무관한지. 이거는요, 뭐 우리 마포구에는 뭐 별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마포구 관내는. 그런데 이게 서울 시내만 조금 벗어나면 외곽만 가면 중개사 사무실에 컨설팅, 또 뭐 중개사 허가도 안 받고 또 컨설팅 사무소들도 있죠. 뭐 그런 데는 차제를 하고요. 그것까지는 뭐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중개사님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컨설팅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판례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그 부동산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과연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중개보수 상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자, 최근 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중개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만약 컨설팅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 중개 보수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중개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상가를 하면서 상가 권리금은 뭐 별도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가격을 갖고 컨설팅을 해주겠다, 가격을 내려주겠다, 이게 컨설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어떻든 컨설팅은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컨설팅 개념을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토지를 해서 더 쉽게 말할게요. 논 있죠, 논을 객토를 시켜서 그거를 발전을 시켜서 농지가 아니라 이제 대지화를 시켜서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만든 거란 말이죠. 이런 게 컨설팅이에요.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뭐 10억짜리 내가 9억에 내가 매매시켜 드릴게요. 매수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내가 컨설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 유도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동산 컨설팅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제가 만나시는 분 중에 그런 중개사님들 있어요. 또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게요? 대답 안 해요. 하도 하다가 이젠 힘이 떨어졌어요. 얘기하면 이러잖아요.
해서 걸리지만 않으면. 그래요. 문제가 안 돼서 구청에만 안 나타나면 좋겠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달리면 속도 위반, 자동차 다 갖고 계시잖아요. 달리면 속도 위반, 세우면 주정차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속도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이 경찰이 없을 땐 벌이 안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실은.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전문가님들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에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그때 제가 몰랐어요 하는 중개사님이 제일 저는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컨설팅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중개사님들 앞에 컨설팅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컨설팅 하시려면 잘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상당한 컨설팅에 능력이 있다라고 보였을 때 컨설팅 비용을 우리 중개보수 이외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잘못 설명한 경우입니다. 참 이 부분도 많죠. 제가 서두에 강의 시작 서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개사님들 괜히 세무 쪽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협회에서도 세무 쪽 강의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중개사님들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할 때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가 중개를 하는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이 정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도세 같은 정도는 절대 개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새는 양도세도 세무사님마다 다 다릅니다. 왜? 양도세가 너무 개정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포기한 세무사님도 너무 많습니다. 양포사라고 하죠. 양포사. 양도소득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워낙에 틀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그런데 우리 중개사님들이 그런 양도세를 갖고는 절대 개입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든 여기 보자고요. 여기는 양도세 부분은 아닌데요. 어떤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매수 의뢰인 을에게 아파트 A 아파트를 매매를 중개하였다. 그러면서 갑은 공인중개사죠. 2011년 12월 말까지 잔금 지급을 마칠 경우에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되고, 잔금을 2012년 4월 말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거를 안 되는데 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A 아파트의 매매의 경우는 2012년 4월 말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취득세면 지방교육세를 50% 감면되어 취득가액의 2.2%라고 잘못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하니까 중개사 책임이죠. 벌써 답 나와버린 거죠. 여러분 벌써 이제 저하고 이제 좀 공부하니까 벌써 감 잡겠죠. 자, 갑의 설명을 믿은 매수인 을은 잔금 지급을 2012년 12월 말에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012년 4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을이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개사 상대로 소송을 낸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제일 마지막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매수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거죠. 또한 이제 하급심의 판례를 비추어 봐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 의뢰인의 최소한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 세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설명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할 수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100%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 정도는 70%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매수자나 매도자는 항상
중개사 앞에 중개보수를 주니까 모든 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잘못된 거죠. 최소한 30%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부동산 관련의 세금은 취득세, 지방세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 그 물건을 계약할 때는 미리 그걸 확인해 놓으시면 중개사님들이 세금에 대해서 중개사고가 날 확률이 없다. 그런데 아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중개사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자, 등기는 법무사가 해야 되고 세무는 세무사가 해야 되고 계약은 중개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다 자기들의 특화된 부분으로 안내하는 게 오히려 우리 중개사님들은 가장 오히려 부동산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아는 척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뭐예요? 계약 다 된 내용을 갖고 괜히 주관적 입장에서 오히려 고객 앞에 봐주는 것 같이 잔금 뭐 그렇게 미리 낼 필요 없죠. 낼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이런 게 우리 중개사님들이 다 주관적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강의를 올렸는데 한 일주일 전에 뭐 어디에서 중개사님이 상담이 왔어요. 이건 부동산 세금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잔금을 치르게 됐어요. 매매해서 잔금을 치렀는데 매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주소를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요? 해서 중개사가 앞에 얘기를 했더니 중개사가 요 옆에 있는 엄마 집으로 옮기세요. 이런 거죠. 부담 없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아주 잔금을 치렀어요. 칠해가지고 취득세를 냈는데 한 달 후에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매도자가 1가구 2주택이다라는 거죠. 취득세가 7%인가 뭐 몇 프로 청구가 나온 거예요. 금액이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러겠어요? 매도자가 중개사 앞에 당신 책임져라. 제가 상담을 하면서 뭐라 그럴게요? 속으로 참 부글부글 하죠. 중개사가 왜 그거를 엄마 집으로 옮기라고 왜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집으로 옮겨라는 그 말 때문에 4천만 원의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은 안 했어요. 뭐라고? 중개사 사고다. 중개사 책임이 있다. 다만 전부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지혜롭게 처리를 해라. 참 그런 게 안타까운 이 중개사님들이 항상 이게 뭐냐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이런 내용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분도 15년 차 중개사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개업 몇 년 정도 되셨냐 했더니 15년 됐대, 15년. 그러니까 중개업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나니까 지금 4천만 원이 중개보수 얼마 받았게요? 매매 가격? 뭐 15억이라 그럽디다. 뭐 15억인가 10몇 억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항상 중개업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객관적 입장에서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중개사님들이 주관적 입장에서 이게 괜찮아요. 괜히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마라톤도 오버페이스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중개사님들은 적당량까지만 하셔야 돼. 항상 뭐가 있다? 사고의 염려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조원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한도입니다. 자, 질문이 볼게요. 질문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보조원 을에게 병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를 맡기고 중개보조원이죠. 매도인 정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있지 않았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정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이 부동산 진정한 소유자인지 면밀히 조사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중개보조원 을은 정의 이름이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과 동일하고 정이 과거에 위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장소에 살았었다고 말하는 것만 듣고 허위 소유자인
정을 진실한 소유자라고 믿고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 매수자 병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자, 이 중개보조원님들, 저는 이제 중개보조원 교육을 있죠. 중개보조원을 꼭 교육시켜야 됩니다. 뭐 교육도 이제 해서, 왜냐,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업을 이제 해보면, 제가 교육을 해보면, 제가 대면교육 때 얘기입니다. 중개보조원하고 중개사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통점은 뭐예요? 맞아요. 둘 다 돈을 버는 거예요, 목적은. 그런데 전혀 틀린 게 있습니다. 틀린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책임의 문제예요. 중개사는 책임, 하도 이런 교육들을 하니까 이제 중개사님은 이제 책임이 있다는 걸 좀 직감해요. 또 상당하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개보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보조는 어때요?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빨리 계약서를 많이 쓰고 중개보수 받으면 나는 받고 나가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진다? 중개사 진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니죠. 중개사고가 나면 중개보조원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 이제 여러분 고용인이 되려면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포구청에도요, 고용인 미신고에 따른 업무 정지가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보조원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데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인 미신고에 따라서 업무정지 1개월 받잖아요. 중개사님, 업무정지 대단히 힘든 거예요. 꼭 교육받으시게 하고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중개보조원들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에 대한 이제 책임 한도, 그게 뭐냐면 중개보조원도 책임이 있고 중개사도 책임이 있다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부진정연대 책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진정연대 책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사고가 났다라고 보자고요. 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대표인 중개사가 책임이 있긴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소송은 어때요? 소송은 돈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돈 받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재산을 보니까 중개사보다도 중개보조원인 고용인이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꼭 돈이 없다고 해서 중개보조원 고용인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사회생활 활동력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또 더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고가 나서 봤더니 중개보조원이 더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인 분이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진정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해서 먼저 돈을 받고는 자기들끼리의 나중에 이제 소송을 또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부진정연대 책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든 부진정연대 책임까지 받고요. 자, 여기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번째 난을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중개보조원은 불법 행위자로서의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제 설명한 게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이제 밑에를 보자는 거죠.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 앞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중개보조원이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판례를 보면요, 해석하기 힘들어요. 이 뜻. 이거 간단히 말해서 부진정연대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참 판례 해석하는 거 힘들어요. 다시 한번요.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 앞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는 있지만, 다만 중개보조원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앞에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했을 때 바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법률용어로 말하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네, 이런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중개보조원에 대한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님들은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이 마포구청에서도 고용인 미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정지 내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용인을 할 때는 꼭 신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 신고를 하게 되면 교육을 받게 하시라고요. 요새 같으면 비대면 강의니까 또 좋죠. 그런데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요, 장단점이 있어요.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 사실은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요, 우리 중개사님들 특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켜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분명히 이게 2시간짜리 교육이란 말이죠. 쉬는 시간 빼더라도 뭐 1시간 한 3, 40분 될 거예요. 그런데 켜놓고는 나중에 어디 가버리잖아요. 이래서 비대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 교육의 장점은 진짜 자기 사무실에서 없는 시간에 내서 보라 그러지만 사실은 켜놓고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면 교육은 좀 싫긴 하지만 와서 딱 앉으면 얻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좀 힘들더라도 앉아서 시작 끝때까지 한번 보셔요. 여러분 앞에 아주 필요한 시간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대면 중개보조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하면요, 그건 뭐 가서 하면 다 중개사 책임인데 뭐 내가 굳이 시간만 나오면 가서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접수마저도 안 해서 고용인 미신고로 해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책임지는 이런 부분은 발생해서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